자,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내가 뭐 하려고 한 거야? 설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뭐에 관련돼서 이 완충이라는 버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한대. 자,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 이제 이그젠플 예시 나옵니다. 차 안에서 같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 아이디어를 뭐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즉, 게임을 통해서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야? 버퍼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죠. 간단한 문법이죠. 자, explain A, ing 분사구문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이렇게 pp로 쓰면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은 성립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게임을 통해서 완충지대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차에 있으면서, 자,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목적지가 몇 마일, 3마일 떨어진 목적지까지 우리가 어떤 거 없이 멈추지 않고 한 번에 도착하는 걸 상상을 해보자. 됐죠? 네. 자, 당연히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대단되고요. 뭘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멈추지 않고 계속 3마일 동안 달려갈 때 과연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얼마나 초록색깔 신호등에 녹색으로 켜져 있을지, 자, 아니면 갑자기 앞에 있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건지, 즉, 이 두 가지 형태를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됐죠? 그러면 갑자기 뭐 신호등이 바뀔 수도 있고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를 빡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대비를 해라. 예방을 해라. 즉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를 하기 위한? 사고를 막기 위한. 프롬 주의하시고 얘를 만약에 투부정사로 바꿨으면 사고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유지한다라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와 앞차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뭐를 막는 방법? 사고를 막는 방법. 그렇다면 공간을 유지해야 되는 게 무슨 개념? 버퍼라는 개념입니다. 그치? 됐죠? 자, 뭐 운전 개념이니까 일반 정산식으로 너희는 아직 운전할 나이가 안 됐으니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걸 뭐라 그래? 방어 운전이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속도 예를 들어 100km 속도면 100m 앞에 그치? 이렇게 공간을 비워두는 거죠. 왜? 갑자기 차가 이렇게 있는데 차차 이렇게 붙어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빡스면 푹 부딪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가다가 서더라도 이 정도는 떨어져 가야 얘가 이렇게 갑자기 빡 서도 쭉 해서 안 부딪힌다는 거죠. 네, 뭐 간단한 상식입니다. 됐지?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반응하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됐죠? 그렇다면 9번 글이 당연히 뭐죠? 요지죠. 즉 비슷하게 우리는 어떠한 걸 통해서 앞으로 세상 일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항상 뭐 해라?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마찰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를 함으로써 버퍼에 대한 개념을 만듦으로써 즉 앞으로 우리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버퍼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돼. 뭐뭐할 경우로 대비하여 어떤 표현이 있어요? 오케이? 네, 이게 뭐뭐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방하여 라는 뜻이에요. in case. 됐죠? 빈칸처럼 나오기 딱 좋지? 됐지? 자, 그러면 간단한 요약합니다. 뭐를 하라는 거야?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버퍼라는 개념이 꼭 필요한 거죠. 뭐 하기 위해? To prepare. 준비를 해야 돼.
어떤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대비하기 힘든 사건들을 우리는 미리미리 뭐를 통해서 버퍼를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됐죠? 어렵지 않았어요? 게이트웨이? 그치? 자, 삶을 살면서 버퍼가 필요합니다. 왜?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뭐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버퍼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개념의 버퍼 개념은 뭐야? 거리를 좀 느려뜨리고 가는 거고, 즉 인생에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공정한 올림픽. 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에 관련돼서? 이집트 왕에 관련된 얘기를.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컴마 옆에 대도 안 되죠? 모의고사 필수어입니다. 네, 대표단 이란 뜻이에요. 즉 앨리스에서 온 대표단을 받았던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2번 문장 주제문. 됐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뽐냈어. 자랑했지? 아, 우리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 있답니다. 어떤 방식? 올림픽을 잘 조직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됐죠? 그런데 우리만으로도 사실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좀 더 뭐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식을 누구에게? 이집트인들에게 제안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지. 부탁은 누가 했어? 얘네가. 그럼 제안은 누가 하는 거야? 얘네가. 알겠죠?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질문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겠죠. 그죠? 자, 나올 만한 문법입니다. in which 뭐로 바꿀 수 없다. 옆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없고요. 또한 way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how도 바꿀 수 없고요. 자, 얘들아 문법 중요하다 진짜. 힌트 줄게. 어떤 단어로는 바꿀 수 있고 어떤 단어로는 바꿀 수 없어. 그게 뭘까? if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는 바꿀 수 있고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없어. 아는 사람 정확히. whether. 그렇지. 잘했어.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기 때문에 whether로는 바꿀 수 있지만, 즉 이게 아직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제안해 줄지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좀 제안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즉 확실성의 명사조사인 누구는 절대 쓸 수 없어. that은 쓸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ask if도 맞고 ask whether도 맞지만 ask that은 안 된다. 됐지? 자, 그래서 그렇다면 왕이 이제 사람들을 모았죠. 그치? 근데 어떤 사람들? 아,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PP는 무슨 개념도 있어? 당연히 수동의 개념도 있지만 뭐의 개념도 있다? 완료의 개념도 있어요. 그렇다면 배운다의 완료 개념은 이미 다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배운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학식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이미 배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치? 학식 있는 똑똑한. 됐죠? 여기서 주제가 아니라 신하들. 즉 가장 배웠던 똑똑한 신하들을 모았지. 이제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올림픽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이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거꾸로 되물은 거죠.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를? 그렇다면 그리스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뭐를 한다? 경쟁을 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됐지? 뭐를 포함해서? 자국 국민들을 포함해서 공정에 관련돼서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그 그리스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올림픽을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죠? 그랬더니 물론이죠. 모든 그리스인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고 모든 지역에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한다라는 걸 환영하고 있답니다라고 이집트인들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즉 4번 문장이 요지. 됐지?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니까 공정한 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거는 전혀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딴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들보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관련돼서 알 거 아니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홈 그라운드 이점이라고 얘기하죠. 홈그라운드 베네핏이라고 하잖아. 그치? 됐지? 그래서 오히려 그치? 이 사람들이 뭐다 당연히 이 지역 로컬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 왜? 자기네들 홈 그라운드니까. 그쵸?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대답이 오히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정말 공정한 올림픽을 원한다면 누구를 참여시키면 안 된다? 자국민이었던 이 사람들의 그 누구도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알겠죠? 되셨죠? 네. 자, 간단한 문법. 자, search a 명이죠? 뭐는 쓸 수 없어? so는 관사하고 붙을 수 없고요. 또 목적어 있기 때문에 이미 동사 나왔죠? PP 안 되고요. 또 옆문장 if절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으로 바꿀 수 없고요. 그 다음 아까 집중. 여기가 whether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해석이 만일 이집트인들이 제안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제안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요청했습니다. 즉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됐기 때문에 whether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이 문장은 그들이 진짜로 올림픽에서 공정한 플레이를 원하든가 말든가로 해석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그치? 그들이 정말로 올림픽에서 공정한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빼야 돼? 자국민의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빼야 페어 플레이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석이 돼. 그러므로 자 얘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지. 그치? 됐죠? 그 다음 집중. 5번 문장에 목적격 보어 찾아보세요. 야 니네 5형식 중요해. 5형식 그 학교에서 그거 PPT로 나갔잖아. 5형식 나올 거야. 목적격 보어도 못 찾으면 안 되겠죠? 이 문장에서 5번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를 찾아보세요. 자, 이거는 얘들아 중딩들도 알아. 잘 봐.
일단 어디까지 부터 올림픽까지는 목적격 보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 제로야. 그 이유가 뭐지? 집중. 동사 옆에 that, what, if, whether, to, ing. 즉 명사고 명사절 목적으로 받는 순간 그 문장의 오형식일 가능성은 제로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recommend가 동사인데 동사 옆에 대시 나왔다면 일단 이 문장은 오형식이 아닌 거야. 알겠어? 됐죠? 그러면 이 문장의 오형식 동사와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는 어디 있어? 얘가 오형식 동사고 얘 걸리는 목적격 보호가 여기랍니다. 즉 올라오는 투부정사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를 어떤 식으로 쓰면 당연히 우리가 틀렸다고 바로 잡아줘야 돼? ing로 쓰면 바로 틀렸다고 잡아줘야 돼. 근데 목적격 보호가 뭔지를 알아야 그게 이게 뭐 투부정사 써야 맞는지 ing 써야 맞는지 무슨 뭐 동사 원형이 맞는지가 계산이 되는데 아예 목적격 보호가 뭔지도 몰라. 솔직히 손 들어봐. 나 목적격 보호 to compete 이건 줄 알았다. 손. 응, 그러니까 난 저게 목적격 보호가 to compete이라고 생각을 했다. 손. 몇 명이나 했나 보자. 빨리 솔직히. 그래요. 네, 알겠죠? 네. 목적격 보호 정도는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뭐야 결국엔? 공정한 올림픽이라는 건 뭐를 해라? 누구나 다 공정하게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뭐를 제외해야 돼? 그렇지. 자기들의 시리즌 즉 자국민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뭐다? 뭐를 위한 공정한 올림픽의 정신이겠죠. 그치? 자국민들을 제외시켜야 공정한 올림픽이 된다. 지문 이해되시죠? 네. 됐죠? 이거 누가 껐어? 그 아까 전에 좀 추워가지고 어쩐지 나 지금 땀이 나잖아. 덥다. 어쩐지. 온도 조금만 그래요. 감사합니다. 됐죠? 네. 무슨 소식 같은 거. 이해되시죠? 이거 근데 이거 문제로 나올 건데 얘들아 이거 틀려갖고 오지 마. 이거 아마 독해로 나올 거야. 문법으로 나올 수 있지만 다 공정하게 하는 게 뭔가 우리가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되잖아. 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해.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야 이거. 알겠어? 모든 사람이 참여하면 안 돼. 누구는 빼야 돼?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진 자국민들은 빼야 공정한 거야. 알겠죠? 됐죠? 그 다음 2번. 자 18강은 요거만 하면 돼. 그치? 그럼 18강 끝납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대기야. 일대기. 일대기. 이 사람이 그냥 뭐한 사람이냐면 그쵸? 네. 자 봅시다.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겁나 사랑해. 열정적으로 사랑해. 누가? 이 사람이 사람들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치? 자, 이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 직업을 어디에서 시작했다? 메이저, 즉 주요 은행에서 시작을 했대. 됐지? 자, 그래서 이 은행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잘 했습니다. 네, 전치사 앞에 누구는 뭐다? 대선 뭐도죠? 이 정도 부분을 알아야 할 텐데 말이지. 여기에 위치를 쓰면 왜 안 되는 거야, 정확히? 대선 전치사 앞에 뭐도잖아. 근데 위치는 왜 안 되는 거야? 위치도 전치사 앞에 뭐다? 응? 선행사? 아니에요. 뭐 맞는 말이기는 한데 좀 더. 맞아, 맞긴 해. 기억나? 인이치, 용이치, 에디치, 투이치, 프롬이치, 전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목적격은 누구 앞에 써야 된다? 선행사 앞에 쓸 수 있다.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성현아 뭐야? 왜 안 돼? 야 관계사를 그렇게 영혼을 갈아서 가르쳤는데 뭐가 불완전? 그러니까 애 위치는 불완전해야 돼? 앱 위치는 완전해야 되는데 그래. 진짜 언제쯤 알 거야. 전치사 위치는 무조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만약에 에디치 쓰면 이 문장이 디드에 걸리는 뭐가 빠져있니? 목적어가 빠져있잖아. 아하. 아 관계사 진짜 너무 중요한데 왜 이렇게 관계사를 모르는 거지? 모르겠네. 다시. 자 나봐. 한 번간 말로 해보자. 이거 한 10번도 넘게 설명했다. 선행사를 쓰면 안 되는 관계사 누굽니까? 선행사 옆에 쓰면 안 되는 관계사 누굽니까? what 또 그래 잘했다. 그래 what은 대답했네. 또 아니에요. 더 reason why 되잖아. how 알겠어? 선행사 옆에는 what, how 안 돼요. 그 다음 완전한 문장 이끌어야 맞는 관계사 누굽니까? that은 아니죠. when, where, why, how, whose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오케이? 됐지? 그 다음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맞는 관계사 누굽니까? who, whom, which, that, what 알겠죠? 아니 이게 얘들아 뭐 관계사가 막 한 100개가 돼. 그래서 막 그것도 또 나눠져 있어. 정확히 48개는 불완전하고 나머지 52개는 완전해. 아 이러면 졸라 어렵겠지 그치? 48개 언제 외우고 앉아있고 52개 언제 외우고 앉아있어. 야 다 합쳐서 10개밖에 안 되잖아. 10개 정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꼰대 같은 발언이기는 한데 관계사도 모르고 대학 가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지. 그렇잖아 그치? 그리고 그런 애들이 대학 가면 안 돼. 그거 사회 정의가 아니라고 했잖아. 졸라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가야 사회가 건강해지지. 됐죠? 관계사 정도는 알아야 된다. 왜?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도 잘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 일도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곧 그 사람은 뭐를 했다. 그렇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꼭대기로. 이런 걸 그러면 꼭대기로 올라갔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승진. 잘했어 채원아. 영어론. 그래 승진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그래 승진했다. 영어로 뭐야? 승진했다. 영어로 뭐야? 야 승진하다도 모르면 어떡해. P. 아 이게 승진하다잖아. 그치?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잘했기 때문에 승진을 했대요. 당연히 그의 미래가 뭐해 보인다? 유망해 보였습니다. 유망해 보인다는 건 다른 말로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경쟁력이 있다. 무슨 뜻 있어? 아까 C로 시작하는 단어. 이거 주의해야 돼. 비슷한 단어인데 어떤 단어는 fight 경쟁한다는 거고 이건 경쟁한다는 게 아니라 경쟁력이 있다는 건 능력이 뛰어난다는 얘기야. 뭐죠? come 알겠죠? 이게 경쟁력이 있는 이란 뜻이야. 경쟁한다가 아니라. 됐죠? 그 다음 모고 단어 하나 갈까? 겁나 뛰어나. Right, encouraging. 겁나 뛰어나. 오로 시작하는 단어. 와, 저 사람은 진짜 와 능력이 우와 어마어마해.
5로 시작하는 거 오버 아니야. 잘했는데 참고로 말하면 얘들아 잘 들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999%의 오버라는 단어 들어가는 거는 다 부정이야. 알겠어? 아웃. 오! 대박! 됐지? 이게 굉장히 능력 있는, 굉장히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얼굴이 잘생겼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뭐 단순히 공부 잘한다 할 때도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굉장히 일 잘하다. 굉장히 저 사람 진짜 능력 짱이야. 그럴 때 쓰는 거. 됐지? 그럼 남자가 외모가 능력은 잘 모르겠고 그냥 외모만 너무 출중해. 그런 표현이 뭘까? A로 시작하는 뭐고 단어? A로 시작하는 단어. 남자랑 여자랑 달라. 이거 남자한테 쓰는 표현이고 여자한테 쓰는 표현인데 둘 다 쓰기는 하는데 어떤 단어는 남자한테 쓰면 게이돼. 됐죠? 이건 남녀 둘 다 외모가 출중할 때.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잡지도 있어요. 얼루어. 처음 보냐 이런 거? 이런 단어? 생각났어. 아 생각났어?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그래서 잡지 표지를 보면 그래 잡지 표지를 보면 니네가 좋아하는 죄다 아이돌이야. 잡지 표지 모델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이 잡지 안 좋아합니다. 졸라 외모지상주의. 그렇죠? 몰라.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백만장자랑 결혼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아 누구? 이 사람. 이름. 눌러보고 싶다. 예쁜 건 알겠어. 이거 이게 유명해. 근데 엘리자베스 아닌데? 엘리자베스 좋아. 오드리 헵번 아니야. 그래서 죽었잖아. 너무 옛날이잖아. 뭐였지? 엄청. 이 여성이 약간 그거의 대명사인데 그 에르메스 버킨백의 대명사. 이름 생각이 안 난다. 할리우드 스타인데. 그 사람 이름 그 성 따서 버킨백 그런 거. 아니. 이름이 버킨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버킨백을 하도 들고 다녀가지고. 뭐 여튼 네.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이미지 검색. 구글링. 그치. 이런 걸 네이버 스카우트렌즈 써볼까? 헐리우드 여배우 미모순이. 이거 많을 텐데. 너무 예쁜. 그리고 야 이렇게는 한두 곳도 없겠다. 너무 예쁜 사람 많으니까 아무래도. 버킨백 잘 들고 다니는 사람. 진짜. 할리우드 버킨백. 할리우드 보고. 괜찮다. 괜찮다. 제인 버킨. 제인 버킨이 야 그만하자. 못 찾겠다. 부자 결혼. 부자 많지 않아요? 부자 결혼. 여기 있을 것 같아 왠지. 아니야. 스칼렛 요한. 우와. 어떻게 스칼렛 요한? 없네. 한 명도 들어보지 않아. 스칼렛 요한슨을 모른다고? 이 마블 때문에 그렇지. 니콜 키드만을 모른다고? 나 몰라. 알잖아, 나 사이랑 감싸는 거. 톰 크루즈랑 이민선 상이랑
불임에도 쌀도 잠깐만. 아니 그 있잖아 그 무정부는 그 아저씨 제목이 나와. 나 기사 못 봤어. 그러니까 제목이 생각이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자 보자 나중에. 네 뭐 아무튼 자 4번 주제. 네. 자, 그래서 아까 밑밥을 먼저 깔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엄청 좋아했어? 사람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돈 벌고 돈만 많이 버는 그냥 은행 임원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을 원했고, 즉 그는 어떤 걸 원한 거야?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는, 즉 누구를 위한?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제 깨달았죠. 뭐를 깨달았어? 아, 사람들을 위하려면 어디를 벗어나야 돼? 대기업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치? 그래야만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뭔데? 그치? 즉, 대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뭐를 해야 돼? 그 메이저 대기업에서 나와야 뭐를 할 수 있다? 좀 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지? 그래서 깨달은 즉시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랫동안 영감을 받았어. 이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은행을 만들고 싶은 어떤 은행,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은행,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는 은행. 약간 광고 같다, 야. 그치? 됐죠? 그래서 즉 지역사회에 도움도 되고 작은 사업도 지원하며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그쵸? 네. 그리고 뭐까지 한다? 후원까지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후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은행을 꿈꿨습니다. 됐지? 그래서 몇몇의 동료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은 비로소 뭐를 했다? 작은 진짜 공동체 지역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 은행이 나중에 무슨 은행? 카디널 뱅크죠. 됐죠? 참고로 알고 계서 서열 2위입니다. 전세계 은행. 전세계 은행 서열 1위 어디죠? 골로 시작해. 골. 골드 은행? 골드만? 골드만? 신문 좀 봐. 골드만삭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케빈과 그의 팀은 어떤 거 27개의 브런치를 만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죠? 네,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그것들이 운영하는 게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즉, 이 글의 포인트는 아이러니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슨 아이러니다? 메이저에서 뭐해라? 밖으로 나와야 오히려 더 큰 메이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치? 됐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 대기업을 나와서 뭘 만들었다, 뭐 은행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뻔한 얘기였고 얼마 없었고, 됐지? 자, 19강 갑니다. 5개 할 거야. 하나, 둘, 셋. 아직도 2개나 남았어. 빨리 들어. 19강 쉬워요. 금방 갈게. 1번 주제. 게이트웨이 너무 쉽잖아. 그치? 근데 10. 10.
18번 4번은 안 하는 거예요. 3, 4번은 안 들어가요. 아, 범위, 시험 아니, 범위.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진도를 안 하는데 아마 그 이 시간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업을 나가는 거는 18강에서 1, 2번인데 그냥 그 부분만. 근데 아마 3강, 4강은 그냥 그것도 그거대로 서술형이 안 나오는 것뿐이지 나오는. 아니 뭐야. 그, 확실하게 말해. 그 어, 선생님이랑 진짜 지금 나가는 재밌는데 부분이 서술형이랑. 서술형이랑 그 객관식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1, 2번이 서술형 나올 수도 있고 근데 3, 4번을 같이 안 나갔으니까 문제 나오긴 하는데 서술형 안 나온대. 그러니까 서술형이 안 나온다는 거지 시험 범위에는 포함된다는 얘기야? 네. 아 그래? 네. 그러니까 1 원래는 아니야? 아씨 뭐야 말이 왜 다 달라? 아니 그 18강 야 뭐 없어 공문 같은 거? 아니 그 수특쌤이 그 18강에 1, 2번 3번은 문항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1, 2번을 한다고 하셨고 나 오케이 알겠어. 일단 홀딩할 거니까 물어봐 내일 알겠지? 진짜인데 어. 들어가긴 합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대신 어. 1, 2번만 좀 1, 2번으로 좀 대신 바뀌었다. 저희 원래 짝수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 원래 게이트웨이 1이랑 3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18강만 게이트웨이랑 1, 2 했던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일단 19강 할게. 네. 자, 뭐 두 지문 나중에 뭐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아와줘요. 알겠죠? 자, 19강 갑니다. 1번 주제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동적으로 자꾸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일반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 즉, 다시 말해 이런 분류와 일반화를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물론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모두 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것은 편견이 있다거나 또는 계몽이 됐다라는 거에 문제는 아니야. 얘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됐죠? 되셨죠? 자, 그런데 이 글은 주제문이 두 개입니다. 4번 주제 2.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분류화시키는 게 꼭 뭐는 아니야? 그렇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왜? 그래야 우리의 생각을 구조화시키니까. 상상해보자. 우리가 모든 아이템이 있고 모든 시나리오가 있어.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이 딱 한 개만 있어. 유니크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걸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7번 문장 요지. 필요는 해. 필요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치? 필요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야. 왜? 오히려 일반화시키는 우리의 유용한 본능과 필요성이 우리의 의견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됐지? 그렇기 때문에 왜곡에 대한 예시 갑니다. 잘못 그 그룹의 사람들의 국가를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개념인데 저거 틀렸어 라고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죠. 그치? 이런 거지. 영어를 못해. 쟤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런 게 일반화의 오류죠. 왜? 영어만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알고 보니까 막 수학 졸라 잘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됐지? 그래서 자,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에 대한 관련된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또는 모두를 하나의 카테고리화 시키는 건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든다. 메이커로 연결해야 돼. 아까 했던 그렇지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나 아마도 가장 왜곡이 돼서 우리에게 불행한 것은 그치? 자, 몇 가지 전체의 중에 몇 가지 심지어 딱 한 가지 이상한 예시로 뭐를 만든다? 결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시 아까 했지? 얘는 영어를 못해.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 나와? 얘는 공부를 못해. 됐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뭐하다? 그렇지.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영어는 못할지언정 다른 과목은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예시, 즉 쟤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너는 대학을 못 갈 아이야. 너는 사회의 쓰레기가 될 아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겁나 뼈 때려? 추워? 아니 그게 아니라 충격 먹었나 봐요. 왜 충격 먹냐? 아 한순간에 사회 쓰레기가 됐어? 아 웃자고 한 얘기잖아. 바람이 여기 진짜 인정. 참치들에 됐죠? 어이 뭐야 여기 있어. 진정해. 자 그래서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주제가 두 개입니다. 자 일반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해. 장점이죠. 하지만 너무 과하면 당연히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장단점 영어로 뭡니까? 이거 말고. 장단점 P로 시작하는 단어와 C로 시작하는 단어. 퍼센트? 아니 됐죠? 이게 장단점이잖아. 됐지? 네. 뭐의 장단점? 카테고리화와 일반화의 장단점이죠. 됐지? 즉, generation, categories, 일반화와 분류화의 장단점. 됐죠? 그 다음 통합적 추론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야 이거 나오기 쉽게 5개는 하기로 했잖아. 빨리 집중해. 자 봅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나는 뭔가 잘 될 거야. 그치? 나는 잘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나는 디테일한 사람이야. 즉 막연한 기대라는 거죠. 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나는 디테일한 사람이야. 즉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건 뭐다? 잘못이야. 알겠죠? 되셨죠? 좀 슬픈 얘기기는 하지만 재수생 30만 명 중에 29만 9,999명이 자기는 재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치? 네. 오늘 여러분이 많이 와요. 아니 여러모로 마음이 아파? 됐죠? 네. 다들 가길 바래. 자. 내가 그만 됐어. 아니 근데 이거 약간 뭐 본문이 좀 이런 건데 웃자고 한 얘기고 모르겠어요. 뭐 개인차가 있지만 쌤은 나는 무조건 졸라 좋은 데를 갈 거라고 나는 확신했어. 너희도 확신해? 알겠지?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됐죠? 난 못 갈 거야. 난 안 될 거야. 이러지 말고. 알겠죠? 네. 이런 거 수특이 있잖아. 수특에 이런 질문 있었는데 뭐죠? bottom. 너무 계획을 바닥부터 세우면 어디에서 끝나? 바닥에서 그냥 끝난다고. 그치? 됐죠? 네.
그런 숙지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지문에서는 약간 시니컬하네요. 그쵸? 자기가 잘 될 거란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래. 알겠죠? 네. 그래서 자, 너는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어. 뭐가 없다면 이게 진짠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게 허세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상태로는 너는 잘 될 수가 없어. 즉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지문이 좋구나 진짜. 알겠죠? 네. 됐지? 자,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진짜 빅픽처 띵커가 되냐 아니면 쭈구리가 되냐의 관건은 어떤 단어? 3번 글 주제. 뭐에 따라 다른다? 그렇지. 집중. 알겠죠? 즉 집중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지적 능력의 팩트, 컨텐츠 그리고 상황이 자유자재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어텐트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주제야. 아!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게 허세일 수도 있어.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진짜일 수도 있지. 이거의 차이는 뭐다? 나는 집중을 잘 못하는데 나는 대학을 갈 수 있어. 허세. 난 집중 되게 잘해.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이건 진짜 잘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집중을 하라고요. 알겠죠? 네. 자, 당연히 4번 문장은 뭐겠어? 요지겠죠? 됐지? 그래서 자, 사실을 모으고 그리고 실제 필요한 새로운 사실들을 지원해 주는 게 필수적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추론과 아주 깊은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하이라이트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윗문장에 뭐를 해야 된다고? 줌인. 됐죠? 그럼 봐 얘들아. however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역접의 개념도 있고 오히려 더 강조의 개념도 있어요. 과연 5번의 however가 역접의 개념인지 강조의 개념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주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당신이 얻은 정보와 그리고 당신이 얻은 사실들을 훨씬 더 뭐 한다면 a point of view, 즉 핵심을 따지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하다. 미묘한 균형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역접이야 강조야? 강조지. 즉 줌인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모두 필요하다. 균형도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비로소 무슨 사람이 돼? 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자,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리저리 맞춰보고 앞뒤로도 이동해보고 즉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된다. 또 포인트가 뭐냐면 하이레벨 아이디어즈를 하기 위해서는 요 단어가 포인트야. 즉 굉장히 많은 양의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일에 집중하는 걸로는 부족해.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은 일들에 내가 다 열심히 집중을 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즉 그냥 단순히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줌 인 플러스 밸런스. 됐지? 이래야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잘 되죠? 그렇지? 그러면 통합적 추론을 강화하면 뭐가 된다? 큰 사람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강화할 수 있어? 집중 플러스 균형. 알겠죠? 됐죠? 제목 문제 나왔어. 또는 주제 문제 나왔어. 뭐 보이고 뭐 보이면 정답? 컨센트레이션 집중 플러스 밸런스 보이면 정답 골라오세요. 알겠죠? 됐지? 네. 오케이, 이렇게 5개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 7, 8 지문 남았네요.
자, 해주세요. 네. 코리안